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UAM, 도시며 항공 모빌리티의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늘어나고 있죠. 이전만 하더라도 지상만 달리는 자동차의 개념을 얘기했다면 미래는 모빌리티라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확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연기관차를 대신해서 지상을 달리는 전기차, 수소전기차도 다양하게 포진을 할 것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을 넣어서 사람을 대신해서 운전해주고 또 물류를 자동으로 이동시켜주는 부분도 미래의 먹거리로서 최근에 활성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반 전철 기본이고요. 또 도심, 훨씬 더 지하 깊숙한 데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GTX도 지금 건설 중에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해서 사람과 자동차 사이에 마지막 1마일을 이어주는 이동수단을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일명 이거를 우리가 퍼스널 모빌리티 P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 전동 킥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초소형 전기차 1, 2인승 초소형 친환경 수단을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관광지라든지 또는 이 시골 같은 경우에 읍내를 연결해주는 고령 운전자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공해 지역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이동수단이 이동을 하겠고요. 또 도로가 아닌 곳에 움직이는 로봇도 활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특수한 도로가 아닌 험로를 운행한다든지 산악지역 같은 데도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과 모빌리티를 합쳐서 로보빌리티라는 용어도 신조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모빌리티가 있죠. 이 중에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것이 바로 공중 저 공간을 이동하는 이 도시며 항공 모빌리티 UAM입니다. 어번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심지에서 도시와 도시를 이동시키는 부분들도 있겠고, 또 큰 대도시에서 어떤 지역과 지역 사이를 수킬로미터 이동하는 이런 모델들도 앞으로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UAM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글로벌 기업이 참여를 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도 각 컨소시엄이 세 군데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현대차가 선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현대차는 앞으로 미래는 50%만 차만 만들고 30%는 UAM, 나머지 20%는 로버빌리티죠. 이런 미래형 마스 형태, 우리가 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등장을 하겠다고 지금 정의선 당시 수석 부회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그만큼 자동차 제작사의 변모가 커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특히 UAM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UAM, 도시며 항공 모빌리티는 대도시에서 어디 지역과 어디 지역을 움직여주는 이런 것들을 UA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에서 여의도라든지 또는 용산 국제지구 새로 조성되고 있죠. 또 광화문 같은 데 진입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김포공항에서 차를 가지고 들어올 때 1시간만 2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히게 되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UAM에 설치가 되면은요, 단 10분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즉, 이 김포공항에 있는 일명 도시며 항공 모빌리티, 일명의 우리가 유인 드론 개념이라고 보시면, 확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버티포트라고 얘기를 해주죠. 수직 이착륙장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버티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버티포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탑승을 하게 되면은 보통 5인승에서 12인승의 중형 UAM을 타고 예를 들어서 용산 지구에 내리게 되면은 1, 20분 내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간적인 부분들을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미래형 UA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UAM은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본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UAM은 지금 대도시에서 수 킬로미터의 짧은 구간을 이동시켜주는 것을 UA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미국 같은 때는 뉴욕 맨하탄 보시게 되면은 고층 빌딩이 질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고층 빌딩의 옥상에서 옥상에다가 버티포트를 만든다고 하죠.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옥상에서 버티포트, 여기서 절차를 밟아서 UAM을 탑승을 하고 또 맨하탄의 다른 건물 옥상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죠. 즉 밑에 내려와서
그 복잡한 도로를 뚫고 지나간다는 것은 아마 맨하탄 사거리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상 대 옥상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모델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김포공항에서 용산국제지구, 또 예를 들어서 남산 언저리 쪽에다가 버티포트를 만들어서 광화문 또 이제 정부 청사 이런 연계성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중장기적으로 13군데의 버티포트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버티포트는요, 단순하게 UAM만 탑승하는 지역이 아니라 옥상에는 이걸 만들어주고 그 밑에 층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 자율주행 전기차나 자율주행 친환경 이동수단을 만들고 그 밑에는 또 예를 들어서 일반 주차장을 만들어주고요. 그 밑에는 전철을 만들고 훨씬 더 심도 깊이 있는 지하에는 GTX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종합형 융합 정거장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버티포트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만 13군데, 또 부산시 같은 대도시에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역이 크게 두 가지는 나눠집니다. 몇 킬로미터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UAM이라고 얘기를 해주지만은요,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뭐 수원이라든지 서울에서 오산, 대전 이런 데 이동하는 이 버티포트를 이용한 UAM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R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AM은 Regional Air Mobility의 약자입니다. 지역 간 연결해주는 항공 모빌리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RAM과 UAM이 조합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UAM과 RAM을 합쳐서 우리가 AAM이라는 얘기를 써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AAM은 Advanced Air Mobility, 미래형 항공 모빌리티의 총체적인 이름을 AAM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AAM 같은 모델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반 자율주행 전기차와는 개념이 틀리죠. 여러분들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이 라이다 센서, 레이더, 초음파, 또 카메라 같은 걸 이용하는 센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에 250m 이내의 각종 정보를 입수를 해서 방향과 속도를 결정해 주는 게 자율주행차죠. 또 250m 바깥에 있는 사고라든지 각종 교통, 날씨 정보에 대한 것들은 5G 이상급의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에러 없이 초고속으로 이 정보를 이 차에다가 줘서 차에서는 가까운 정보와 멀리 있는 정보를 합쳐서 가장 원만한 방향과 속도, 또 안전 우회 도로를 찾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초고해상도 GPS는 물론이고요. 또 3D 알고리즘,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조합되어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레벨 4나 5 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가장 사고 없이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UAM입니다. 지상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을 적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주변의 인프라도 문제지만은요, 사람이 운전하는 유인 운전과 자율주행차가 조우했을 때 판단 측정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UAM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m에서 500m 사이 초저공 지역을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죠. 백지인 상태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자율주행을 넣게 되면 훨씬 더 사고가 줄여주면서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UAM이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 2022년이죠. 아마 2020 늦어도 2025년하고 6년 사이에 상용 모델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물류 UAM이 먼저 우선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타는 UAM은 1, 2년 정도 운행을 해서 여러가지 안전이 입증된 2027, 8년쯤에 유인운전, 즉 사람이 5명에서 10명 타는 UAM이 또 RAM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이동수단인데, 따라서 UAM 같이 단거리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단거리를 갈 수 있지만은 뭐 서울에서 대전, 대구를 가는 UAM, 즉 RA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터리를 얹어서 가기에는 비효율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죠. 에너지 밀도도 높은 배터리를 쓴다 하더라도 무게 대비해서 에너지를 내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로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이러한 모빌리티 스택에 관련해서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뭐 넥소 같은 수소 연료전지차, 또 액시언트 같은 스위스나 독일 등에 수출하는 이 수소 트럭, 이런 것들이 기술이 세계 최고죠. 물론 R&D 개발을 통해서 스택을 좀 더 효율화시켜주는 데는 좀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RAM 같이 중단거리 도시간에 이동하는 항공 모빌리티는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걸 얹어서 두 가지 모델로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UAM이 미래의
모빌리티 먹거리죠. 또 아까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버티포트에 들어가는 각종 승객의 승하차 안전장치는 물론이고요. 통신의 융합형 모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또 지리정보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통합정보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UAM에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또 융합형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 종합 건설사도 들어가야 되겠고, 또 5G 이동통신사들도 3개사가 지금 컨소시엄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고요. 정부의 제도적 법적인 것들도 좀 더 네거티브 정책의 활성화 정책으로 바꿔줘야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한 것이 UAM 또 RA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년 이내에 등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아마 택시 비용의 5배에서 10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보편화되게 되면은 아마 거의 택시 비용의 한 2배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미래사에서 볼 수 있는 UAM의 장면도 보는 시기가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